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자산 신고, 요거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민 오신 분들은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든지 자기가 사업 용도로 쓰는 무슨 부동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뭐 하기 위해서 썼던 부동산, 요거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다 이제 신고하셔야 되는데, 근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내가 살던 주택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냐 하는데, 보통 이제 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세를 놓고 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라는 건 사실은 임대용으로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의 그 임대제도가 좀 달라서 뭐 월세보다는 이제 전세로 많이 놓는데, 전세로 놨다고 하면 사실은 본인이 거주 목적인 거주 용도의 주택으로 보기엔 좀 어렵죠. 사실은 그거는 임대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자산 신고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비워놓고 나중에 뭐 한국으로 갈 때 뭐 사는 그런 용도다 그러면 신고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걸 만약에 전세를 놓고 왔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해외자산으로 신고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 신고 시에 이제 유의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 입국했을 때 거주하기 그 시점을 취득가격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그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주고 샀다고 해서 취득가액이 1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10년 후에 내가 이제 그거 있는 상태에서 캐나다에 입국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1억짜리가 뭐 지금 뭐 시세가 다시 2억이 됐다. 그러면 2억 원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캐나다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입국한 시점에 그 시장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봐서 그 이후부터 증가분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입국할 당시에는 자산이 있었는데, 그 자산이 나중에 이제 처분이 됐을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최초 취득가액이 아니라 캐나다에 입국했을 때의 시장 가치, 이것을 이제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원하니까 그 당시에 그 입국 당시에 캐나다 환율로 계산해 가지고 이제 그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국하기 이전에, 캐나다에 오시기 전 이전에 있었던 그런 그 미실현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시가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캐나다에 온 이후부터 증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나중에 뭐 리노베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이제 금액이 지출이 되면 그것을 이제 취득원가의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는 처음에 이제 해외자산 신고를 한 금액을 계속 매년 동일하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자산 신고는 뭐 첫 해에만 하거나 둘째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상은 매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세금도 있고 또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 거라 대출금도 있어서 내가 그 주택에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다. 10만 불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해외자산 신고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개념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짜리인데 뭐 한 3억 원은 전세고 뭐 2억 원은 뭐 대출 받고 그래가지고 뭐 나 신고할 거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게 대출이 얼마 있고 전세금이 얼마 있는 거는 일종의 부채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자산 신고의 그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전체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전세금이 있는지 대출금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총액을 기준으로 자산 금액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것도 좀 잘 유의하셔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